모두가 열광하는 피터팬. 모두가 사랑하는 피터팬. 당신이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의 진짜 모습은 아이들을 돌보는 자선 사업가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길잡이도 아니다. 피터팬의 본 모습은 악마에 가깝다. 내 모든 것을 망쳐놓고도 활짝 웃어 보이는 악마. 이 악연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신도 나를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 이름은 후크. 보다시피 나의 어린 시절은 깊고 짙은 어두움만이 가득했다. 이 집에서, 아니 넓은 이 지구에서 내가 있을 곳은 없었다. 나를 이곳에 붙잡아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중력을 무시한 채 두둥실 떠올라 저 우주로 가는 상상을 하곤 했다. 내가 우주로 가도 블랙홀이 날 집어삼켜도 괴로워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는 말하곤 했다. 쓸모없는 것. 쓸모가 있게 되려면 난 무엇을 해야 할까?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분명 충분치 않은 것이었다. 그런 고민을 하던 나의 눈앞에 그가 나타났다. 고통도 괴로움도 죽음도 없는 곳 네버랜드. 이곳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손짓하는 피터팬. 어리고 갈 곳 없는 나에게 솔깃한 제안이었다. 나는 그 길로 피터팬을 찾아갔다. 네버랜드에 가고 싶어요. 피터팬은 그 말을 듣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곳에는 아무나 갈 수 없어. 선택받은 자만이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데요? 피터팬은 나를 공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나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잔뜩 있었다. 모두 발빠르게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네버랜드에 갈 수 있는 중간 지점이라고 했다. 이곳에서 인정받는다면 다음 단계인 네버랜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팬은 입으로 시계 소리를 냈다. 후크, 언제까지 고민할 거야? 시간은 널 기다려주지 않아. 고민하는 시간만큼 네버랜드에 갈 날도 멀어질 뿐이야. 난 낮에는 피터팬의 홍보 영상 촬영을 돕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 이곳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나만의 방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비록 창문도 없고 좁은 방이지만 그래도 좋았다. 처음으로 맘 놓고 두 다리를 쭉 펴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지쳐갔지만 피터팬은 언제나 빛이 났다. 오늘따라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온다. 내 뒤를 바짝 쫓아와 내 등을 쿡쿡 찌르는 것 같다. 멈추는 방법도 멈춰야 할 이유도 생각하지 못한 채 쳇바퀴를 도는 나날이 계속되고 밤낮 없이 일하던 나는 어느새 자라 있었다. 후크, 잘하고 있어. 피터팬은 나에게 공장에서 만든 포션을 쥐어주었다. 이 포션은 나를 다시 어려지게 만들어 주었다. 이곳에서는 어린 아이들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속적으로 포션을 마셔야만 했다. 다시 어려진 나는 네버랜드에 가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나는 성과표에서 점점 위로 올라갔다. 후크, 아직도 이래? 응, 미카엘. 아직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서. 자, 이거 먹으면서 해. 고마워. 후크, 부탁이 있는데 먼저 네버랜드에 가면 어떤 곳인지 알려줄 수 있어? 아무래도 나는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그러고 보니 미카엘은 성과표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그래, 약속할게.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일하고 있는 나에게 피터팬이 다가와 말했다. 후크, 12시가 되면 시계탑으로 와. 그날 밤 후크는 공장 꼭대기에 있는 시계탑으로 향했어요. 시계탑으로 올라가니 그곳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피터팬 그리고 미카엘. 잘 봐, 후크. 피터팬은 미카엘을 포션을 만드는 깊고 넓은 통에 빠뜨렸다.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저 쓸모없는 생명이 곧 너를 네버랜드로 데려다 줄 거야. 후크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포션을 만드는 유일한 재료는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집어삼킨 것 또한 아이들의 생명이었음을. 후크는 일순간 속이 울렁거리며 구역감을 느꼈어요. 피터팬은 그런 후크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후크. 후크는 자신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였는지 전부 잊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난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다. 낮에도 밤에도 내 안에서 무언가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조금씩 붕괴되고 있었다. 눈을 뜬 후크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후크는 자신의 잘린 손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욱신거리는 통증만이 빈자리에 가득했어요. 한참을 포션을 먹지 못한 후크의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나 있었어요. 후크는 비틀거리며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환자분, 아직 일어나시면 안 돼요. 간호사는 그런 후크를 말리며 막아섰어요. 후크는 간호사를 밀치며 뛰쳐나갔어요. 후크는 공장으로 달려갔지만 피터팬은 후크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후크는 쓸모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후크는 정처 없이 떠돌다 벤치에 주저앉아 멍하니 어둑해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단 한 개도 보이지 않았어요. 빛이 사라진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던 후크는 마치 거대한 구덩이 아래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후크의 앞에 나타났어요. 아까 병원에서 후크의 앞을 가로막았던 그 간호사 웬디였어요. 웬디는 후크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 공장에서 일했어요. 네버랜드에 가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더라고요. 웬디는 손을 뻗어 후크의 손을 잡았어요. 꼭 네버랜드가 아니어도 돼요. 이곳에서 살아도 괜찮아요. 후크는 고개를 돌려 웬디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후크의 머릿속을 가득 메우던 시계소리가 멈췄어요. 나와 웬디의 사이에서는 아름다운 딸 벨이 태어났다. 나는 집에서 벨을 돌봤고 웬디는 매일 일을 했다. 가끔은 웬디가 돌아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웬디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나는 그늘진 웬디의 얼굴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벨은 피터팬 이야기를 참 좋아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피터팬과 네버랜드 이야기를 했다. 팔이 욱신거렸다. 피터팬은 어디에나 있었다. 매 순간 그가 떠올랐다. 모두가 좋아하는 피터팬. TV를 보던 벨은 말했다. 나도 이 다음에 꼭 네버랜드에 갈 거야. 부푼 꿈에 젖어있는 벨은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벨은 아직 아마 한 상 뒤에 어떤 끔찍한 존재가 숨어 있는지 모르는 것일 뿐이다. 네버랜드 같은 건 없어, 벨. 그건 모두 지어낸 얘기야. 벨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웬디가 돌아왔지만 웬디는 그저 피곤한 얼굴로 흘깃 보더니 이내 방으로 들어갔다. TV에는 피터팬이 여전히 미소 지으며 손짓하고 있었다. 나는 TV를 껐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집안은 고요했다. 벨은 자신의 방 안에서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웬디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해 죽은 후부터 줄곧 그랬다. 웬디는 나와 벨 앞으로 보험금을 남겼다. 슬픔, 괴로움, 그리고 그 감정 뒤를 잇는 것은 또다시 다른 이의 생명의 기생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죄악감이었다. 벨은 엄마가 떠난 후에 더 이상 피터팬의 이야기도 네버랜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생활하기 시작했다. 조금 더 자라난 벨은 이제는 가출까지 일삼았다. 나는 그때마다 벨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단지도 소용없었다. 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지 몇 달이 넘어갔다.
그때 거리의 TV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피터팬 광고였다. 벨? 그런데 TV 속 피터팬과 함께 있는 벨을 발견했다. 흐릿한 옆모습이었지만 분명 벨이었다. 악마 같은 피터팬의 그림자는 벨에게까지 뻗쳐간 것이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벨,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아이를 그곳에서 꺼내야 한다. 당장 이 문 열어! 벨, 아빠 왔어. 어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자. 공장의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다. 나는 그들에게 피터팬이 내 딸을 데려갔으니 도와달라고 사정했지만 그들은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라며 나에게 경고를 남기고 떠나갈 뿐이었다. 그들도 역시 피터팬과 한편인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난 아무도 모르게 공장으로 향했다.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시계탑 위로 올라가자 피터팬과 벨이 보였다. 피터팬은 나를 발견했다. 어쩐 일이야, 후크? 아직도 네버랜드에 가고 싶은 거야? 아빠? 벨, 괜찮아. 이제 아빠가 왔어. 내가 포션을 먹을게. 내가 이곳에서 다시 일할게. 그러니까 벨은 놔줘. 그걸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후크. 너도 알고 있잖아. 쓸모없는 아이는... 그 순간 피터팬은 벨을 아래로 밀쳤다. 벨은 저 아래로 떨어졌다. 생명을 먹어치우는 커다란 기계 안으로 벨이 빨려 들어간다. 나 역시 벨에게 손을 뻗으며 뛰어내렸다. 벨만은 빼앗길 수 없었다. 벨과 나는 깊숙이 가라앉았다. 나는 미친 듯이 팔을 뻗어 벨을 붙잡았다. 한 손으로는 벨을 꼭 안은 채, 한 손으로는 위로 포물선을 그리며 팔을 휘저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위로 올라갈 수 없었다. 계속 아래로 가라앉았다. 나는 드넓게 펼쳐진 초원에서 눈을 떴다. 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부드러운 잔디 위에 몸을 뉘이자 저절로 눈이 감긴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바랐던 것을 느꼈다. 그런데 뭔가 허전했다. 무언가 잊은 것만 같다. 아주 중요한 것을. 벨! 벨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우 이곳에 왔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자 피터팬이 나타났다. 여기가 네버랜드라고? 그래, 내가 말했잖아. 분명 거의 다 왔다고 했는데. 이곳은 아이들만 올 수 있다고 했잖아. 지금 네 모습을 봐. 손을 내려다봤다. 작은 손, 두 팔, 다 멀쩡한 채로 존재했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 듯 나는 어느새 아이가 되어 있었다. 끔찍한 현실에서의 것들을 모두 버리면 네버랜드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너가 이곳에 살기로 선택하면 나쁜 기억들을 모두 지워줄게. 영원히 안락하고 평온하게 이곳에 있으면 되는 거야. 눈을 감아도 거친 시계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 남성 시신 한 구 발견했습니다. 아마 신세 비관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 같습니다. 네가 신이야. 조사도 없이 스스로 선택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게. 죄송합니다. 해석. 후크는 괴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이 넓은 우주에서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이 생겨버립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고 쓸모 있어지지 않으면 버려지는 냉정한 세계 안에서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후크의 가슴 속에는 커다란 금이 간 채 밑빠진 독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화면에 나오는 피터팬을 통해 네버랜드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마음 둘 곳 없던 후크는 막연히 네버랜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후크는 갈라진 마음의 틈으로 희망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후크가 아무리 일을 해도 결코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피터팬은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네버랜드라는 희망을 미끼로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고통을 수집하는 존재였습니다. 후크는 이를 알지 못한 채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원천으로 만들어낸 포션을 먹으며 어린아이의 상태를 유지했고 언젠가 네버랜드로 갈 날만을 꿈꾸며 견딥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결과 성과표 맨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고 후크는 자신이 네버랜드로 갈 날이 머지않았다고 믿고 있었지만 미카엘 추락 사건으로 인해 포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후로 후크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순식간에 갈피를 잃게 됩니다. 그로 인해 손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고 공장에서 쫓겨난 후크는 구원의 빛처럼 밝게 빛나는 웬디를 만나고 그 후 딸 벨도 태어나게 됩니다. 후크는 홀로 돈을 벌며 지쳐가는 웬디를 보는 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 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 피터팬을 동경하며 네버랜드로 가고 싶어하는 벨을 보는 것도 몹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크는 자신의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욱신거리는 잘린 손으로도 최선을 다하며 죽음이 다가오는 초침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의 형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피터팬은 또다시 후크의 고통과 절망을 맛보기 위해 벨을 끌어들이고 후크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네버랜드에 도착하지만 결국 벨을 살리기 위해 후크는 자신의 생명을 맞바꿉니다. 후크가 도착했던 곳은 정말 네버랜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피터팬의 환상적인 장난이었을까요?